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전범위인데 이걸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간고사가 끝났네요. 이렇게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우리 고3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6월 모의고사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이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3 아이들이 더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6월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와 그 준비 방법입니다. 고1, 2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은 고3이 아니라고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6월 모의고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한 적정 난이도 유지.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시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수능에서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및 수험 대비 방법 제시입니다.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를 잘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학업 능력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부족한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안 다음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6월 모의평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6월 모의평가는요, 다음과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입시 전략 수립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가 수시가 강한지 정시가 강한지를 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그 정시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을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납치가 뭔지 아시죠? 네. 정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수시에서 그거보다 좀 낮은 대학을 써갖고 갑자기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에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희가 납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보고 수시 라인을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까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와 수학을 이제 선택한 학생들, 그 선택 과목을 뭘로 정했는지에 따라서 또 사탐과 과탐이 또 어떤 비율로 됐는지 그 경향성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봤던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국어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나눠져 있고 수학은 확통, 미적분, 기하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밑으로 쭉 이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52.9%는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42.3%는 과탐을 선택했던 학생들이고, 그리고 사회과학을 섞어서 선택한 학생 2.7%, 그리고 직업탐구가 1.5%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조금 더 많았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죠. 44.2%랑 51%.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학생들 중에 85.4%는 사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쪽이나 이제 예체능 쪽 아이들이 거의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10%가 안 됩니다. 이과 쪽 수학을 공부했던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는 많이 선택을 안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 미적분을 보시면요, 이제는 거꾸로죠. 사탐은 4.8%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과탐은요 92.3%예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대부분은 과탐을 선택한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하도 비슷한 패턴이죠. 기하도 이제 사탐을 선택한 학생은 13.1%,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한 82%,
99.9%가 되는 거예요.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미적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를 아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과 쪽인지 문과 쪽인지 그런 경향성을 보시고 선택 과목을 어떤 걸로 해야 내가 좀 유리하구나, 나랑 비슷한 학생들이 이런 걸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6월 모의평가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자체를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내신과 모의고사를 준비한 어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험 범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6월 모의평가의 시험 범위. 한번 볼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전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요, 수학 1하고 수학 2는 전범위예요. 그런데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확통하고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는 일부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2-확통 02-07 이거는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그 기호예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도 보니까 어때요? 전범입니다. 한국사도 전범이고요. 사탐, 과탐도 다 거의 다 전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탐에서는 특별히 그 2과목 있죠. 물화생지 2과목만 일부 단원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전범위인데 이걸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3개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3개년 기출문제. 제가 3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제가 3개년 기출문제를 한번 꼭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3개년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까지 제가 다 달아드렸어요. 물론 이번 영상에도 달아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쪽 들어가셔서 시험지를 한번 꼭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풀어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오답 노트, 오답 정리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아까 그 말씀드린 3월 달에 찍었던 영상에 담아두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오답 노트 할 수 있는 양식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EBS 연계교재 학습입니다. 자, 수능은 EBS 연계교재가 50% 출제가 됩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70%였는데 그게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50%로 변경이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 영어만 동일한 지문을 쓰지 않고요, 비슷한 주제의 지문들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지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지문 자체를 똑같이 내지는 않고요, 지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연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EBS에서 요번 모의평가에서는 EBS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됐습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올려요. 그거를 3개년 거를 한번 쭉 봐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EBS가 연계되는구나 라는 감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감을 가지고 한번 EBS 즉 연계교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확실하게 확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느 통계 자료를 보면 6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나온 학생들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자녀분들 반드시 그 25% 안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